자, 오늘은 비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는 그러니까 비교가 됩니다. 비교는 정말 많은 대학교에서 나오는 유형이죠. 근데 이 비교를 논술을 안 해본 학생들 또는 잘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와 나를 비교하세요. 요런 어떤 발문이 나왔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를 요약해. 가 요약. 그 다음에 나를 요약해.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거 비교하라 그랬는데 나 요약만 한 것 같아. 뭔가 찝찝해. 그러니까 중간에 뭐 반면, 이에 반해 뭐 이런 접속사 하나 넣어줘요. 이거 비교를 잘한 걸까요? 아니야. 이거는 비교가 아니야. 이건 비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요약이죠. 이건 요약이지 비교가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정한 비교의 틀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이 일정한 비교의 틀을 어떻게 만들 건지 제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유정은 1999년생 배우예요. 로이킴을 비교한다고 해볼게요. 로이킴은 슈퍼스타 K에 나왔던 가수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자, 로이킴과 김유정을 비교하세요. 이렇게 발문의 요구사항을 받아보고서 네, 김유정은 배우입니다. 반면 로이킴은 남자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했다면 요거 잘한 비교일까요? 틀린 비교일까요? 논술 하나도 안 배워본 학생도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서 잘못됐는가? 요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우리 비교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떤 차이를 드러내려고 하는 걸 텐데, 차이라고 하는 건 뭐를 함축해요? 차이는 아님을 함축해요. 자, 예를 들어서 A는 이러이러한데 반해 B는 이러이러하다. 자, A는 이러이러한데 반해 B는 이러이러하다 라고 했으면 얘랑 얘는 서로 어떤 관계여야 돼? 달라야 된다고. 만약에 그러니까 아니어야 된다고. 얘는 얘가 아니어야 된다고. 이 아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건 적절한 차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배우는 남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라고 할 수도 없지. 배우는 남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찾았을 때는 배우와 남자 사이에 아님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요건 제대로 된 차이점을 찾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비교를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공식대로 하세요. 자, 첫 번째, 먼저 우리는 차이점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는 공통점을 찾을 거예요. 선생님, 차이를 쓰라고 해도 공통점을 찾아야 되나요? 네, 공통점을 찾으세요. 왜냐면 자, 이 공통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차이가 중요한 것은 공통점 아래에서예요. 우리가 봐봐. 서울대랑 연세대를 비교하나요? 안 한다고. 같은 층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비교도 안 해요. 그럼 우리는 연세대랑 누구를 비교하죠? 고려대를 비교하죠. 물론 판단의 결과는 어때요? 연세대가 더 좋은 학교다. 이렇게 비교한 결과 연세대가 더 좋다. 이렇게 비교가 되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연세대와 고려대를 비교하지 연세대와 서울대를 비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같은 층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 둘이 같은 층위에 있음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공통점을 찾을 겁니다. 자, 그러면 김유정과 로이킴의 공통점은 뭐죠? 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김유정과 로이킴은 모두 뭐다? 연예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을 쓰는데, 그런데 김유정은 배우인데 반해 로이킴은 가수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쓰지 마. 차이점을 쓰기 전에 중간에 써줘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름을 뭐라 불렀냐면은 대조의 포인트라고 불렀어요. 자, 김유정과 로이킴이 모두 연예인인 건 알겠어. 공통점인 건 알겠어. 근데 어디서 달라? 그러니까 둘이 뭐가 달라? 이거를 짚어주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둘의 구체적인 직업은 달라. 요런 걸 써주라는 거예요. 김유정과 로이킴은 모두 연예인입니다. 그런데 김유정은 배우인데 반해 로이킴은 가수입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자, 순서가 어떻게 된다? 김유정과 로이킴은 모두 연예인입니다. 공통점 써. 그런데 김유정과 로이킴의 구체적인 직업은 다릅니다. 대조의 포인트를 짚어줘요. 그 다음에 그 대조의 포인트에 대응하는 차이점을 써줘요. 김유정은 배우인데 반해 로이킴은 가수입니다. 자, 얘를 안 쓰면 아까처럼 김유정은 배우인데 로이킴은 남자입니다. 김유정은 여자인데 로이킴은 가수입니다. 이런 식의 이상한 비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자, 다시 공통점을 쓴다, 대조의 포인트를 쓴다, 차이점을 쓴다. 요 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이제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공통점과 대조의 포인트 사이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가? 먼저 이걸 얘기해보고 싶어요. 이 둘의 관계. 자, 누가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철수와 영희는 고향이 경남 거창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공통점을 적었어요. 이게 뭐야? 공통점. 그런데 철수와, 그럼 이제 어디서 다른지 대조의 포인트를 짚어줘야겠죠. 여기 대조의 포인트입니다. 철수와 영희의, 그런데 철수와 영희의 뭐 그런데 이런 거 하나 적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철수와 영희의 성별은 다르다. 차이점. 철수는 남자지만 남자인데 반해 영희는 여자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자, 고향이 경남 거창이다. 공통점 짚었죠. 그리고 바로 차이점 안 썼어. 대조의 포인트로 철수와 영희의 성별은 다르다라고 성별이라는 대조의 포인트도 짚어줬어요. 그 다음에 성별에 대응하게 철수는 남자고요, 영희는 여자예요. 이렇게 차이점도 잘 짚어줬어요. 근데 이 비교의 문제는 뭘까요? 독자가 여기까지 글을 읽었을 때 갑자기, 자, 철수와 영희가 모두 고향이 경남 거창이라는 얘기를 들었어. 그 다음에 독자가 기대하는 게 성별에 대한 차이일까요? 갑자기 어때 이게? 뜬금없어. 아니, 갑자기 고향이 경상도 거창이라는데 갑자기 성별이 왜 나와? 즉, 대조의 포인트가 공통점과 따로 놀고 있어요. 이런 건 좋은 비교가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비교는 대조의 포인트가 공통점의 범주 안에서 논의되는 것이어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 만약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다면 철수와 영희의 철수와 영희는 모두 고향이 경남 거창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철수와 영희의 출신 고등학교는 다릅니다. 철수는 거창고등학교 출신인데 반해 영희는, 제가 원래 거창 대성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긴 남고기 때문에 거창여자고등학교. 이렇게 하면 보세요. 자, 공통점, 대조의 포인트, 차이점을 썼어요. 봐봐.
고향이 경남 거창이다. 그 다음에 출신 고등학교라는 대조의 포인트도 짚어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방금 전과 다르죠. 경남 거창이 고향이다. 고향이 경남 거창이다. 라는 이 공통점 안에 출신 고등학교라는 대조의 포인트가 이 공통점 안에서 놀고 있어요. 이 공통점 안에서 범주적으로 논의될 수 있어요. 이런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어떻다? 대조의 포인트는 공통점 안에서 놀아야 된다. 요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런 걸 할 거예요. 자, 선생님 그러면 대조의 포인트와 차이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됩니까? 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외웁니다 이제. 차이점은 대조의 포인트에 대한 앤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돼요. 자, 철수와 영의 출신 고등학교는 다르다 그랬어. 그럼 철수의 출신 고등학교는 뭔데? 거창고등학교요. 차이점을 짚어줄 때 대조의 포인트에 대한 대답, 앤서가 제시돼야 된다고. 영희의 출신 고등학교는 뭔데? 거창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철수와 영희의 성별은 다릅니다. 이렇게 대조의 포인트를 짚어넣었으면 철수는 성별이 남자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희는 성별이 여잔데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조의 포인트에 대한 앤서의 기능을 이 차이점을 지적할 때 수행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자, 마지막이지. 상대어를 또는 이거를 뭐 상대어 또는 대리어를 활발하게 사용해라.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재심은 가는 적극적이라고 본다. 재심은 나는 소극적이라고 본다. 사회적이라고 본다. 개인적이라고 본다.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뭐 더 쉬운 거 뭐가 있어요? 긍정적이라고 본다. 부정적이라고 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상대어들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줘야 됩니다. 근데 제시문에 이런 말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어. 가제시문 아무리 찾아봐도 적극적이라는 말이 없어. 나제시문 아무리 찾아봐도 소극적이라는 말이 없어. 그래도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이 언어로 제시문의 속성을 규정해 줘야 됩니다. 아니 선생님 이런 말 없는데 쓰는 건 너무 주제 넘은 짓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시문을 쓴 사람이 이런 어휘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제시문을 쓴 사람보다 제시문을 모은 사람의 권위를 더 높게 인정할 거예요. 이 사람이 더 높다고. 왜? 이 사람이 누구니까? 출제자니까. 제시문 쓴 사람은 논술 문제에 관심 없어요. 칸트, 플라톤, 롤스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논술 문제에 제시문 갖다 쓰라고 자기 글을 썼겠어요? 아니야. 그 사람들은 다른 맥락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다른 목적을 위해 그 글을 썼어요. 하지만 이 논술 문제의 그 글들을 가져온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이 말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들을 썼건 안 썼건 우리는 이 사람의 출제 의도에 맞게 이런 말들을 능동적으로 써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휘력이 중요하고 여기서 학생들의 어떤 능력 차이가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쓸 때 논술 답안 쓸 때 이런 어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사실 처음엔 어려워요. 처음엔 어려운데 이런 말들 중에 이런 상대어 중에 여러분이 모르는 말이 없어요. 모르는 말이 없어. 들으면 다 아는 말이야. 이 말은 뭐냐면 깊이 고민하고 시간을 들이면 여러분 답안에 이런 어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이런 어휘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뭐 짧게 비교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해 봤는데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